안녕하십니까. 김명한TV의 김명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꼭 필요한 독서라고 하면 다 같은 독서가 아닙니다. 일반 독서, 그리고 인문학 독서 전혀 다릅니다. 일반 독서, 또 자기계발서 독서를 많이 하시면 솔직히 부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문학 독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리드가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 독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책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다면 인문학 독서가 답이다. 이 책 이제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무엇이냐면 독서에도요 정확한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기계발서를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생기고 또 인문학 독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 독서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방법과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인문학, 문사철이죠. 문학, 철학, 역사 이 세 가지 책에 대한 문사철에 대한 인문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무대포로 읽는다고 해서 인문학 독서를 잘해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코스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한번 타보세요. 그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좋은 스키장에 가서 좋은 스키를 가지고 스키장에 가도 스키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사람만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그 많은 양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100% 탐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독서의 수준과 내공이 낮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을 읽어도 절대 하나도 배울 게 없고 하나도 느끼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건져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고래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연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력과 기술이 없으면 혹은 그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나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먼 산을 바라볼 그림의 떡일 뿐이죠. 독서의 기술, 독서의 능력, 독서의 내공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큰 물고기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실력이란 거죠. 인문학 독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 한 문장을 100%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절대 철학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실존이란 단어, 본질이란 단어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은 철학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많은 양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수준을 조금씩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 질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책을 하면서 질을 높이고 질이 올라가면 그 수준에 맞는 또 책을 많이 읽으면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자기가 초등학교 수준인데 무턱대고 대학 원생 수준의 책을 읽는다? 절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독서 아무리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3년 1만 권 독서를 하지 않고 제가 3년 동안 그냥 대충 3년 1000일 독서 기간 동안 대충 적당히 독서를 했다면 3년 100권 독서가 되겠죠. 3년 100권 독서를 했으면 여러분 세상은 정확하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3년 100권 독서만 했으면 100권 독서에 맞게 제가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령 5년 80권 주간이 아니라 5년 한 권 주간도 힘들었겠고요. 7년 동안 500명 작가 배출 책쓰기 코치도 아니고 저한테 책쓰기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4년제 대학교 총장님, 하버드 대학교 출신 대기업 임원들, 고위 공무원, 현직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들이 다 저한테 책쓰기를 배우러 오는데 제가 3년 1만 권 독서가 아니라 3년 100권 독서만 있다면 초등학생들도 저한테 책쓰기 배우러 안 올 것입니다. 세상은 정확합니다. 자,
인문학 독서가 답이다. 이 책을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부, 2부, 3부가 되어 있죠. 1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문학 독서가 무엇이고 인문학이 무엇이고 인문학이 왜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인문학을 가까이 하면 인생이 진짜 달라지고 인문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은 무엇이고 인문학 독서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인문학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합적인 것을 1부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삶과 인문학 또 인문학 독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만 2부에 가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숲을 이야기했으니까 하나하나 카테고리화 시켜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자, 인문학이라고 하면 뭐죠?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죠. 그래서 2부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문학을 탐하다. 3장이 문학을 탐하다.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있고 읽을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문학 작품을 읽는 문학 작품을 독서하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고 또 문학 서적을 읽을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고 또 뭐 문학을 탐독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최고의 문학 작품은 무엇인지 그건 바로요 3명이죠. 셰익스피어, 괴테, 소포클레스죠. 그러면 셰익스피어에 물론 너무나 많은 문학책들이 있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세 명은 이것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셰익스피어 햄릿은 어떤 책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야지 제대로 읽은 것인지. 괴테라고 하면 뭐죠? 괴테 파우스트죠. 파우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또 오디푸스 왕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된 문학을 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은 문학을 탐하다가 있고요. 4장은 역사를 탐하다. 역사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역사 중에도 가장 오래된 신화를 우리가 왜 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역사서적을 잘 읽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서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고로 단 한 권만 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서양의 어떤 역사책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자,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인간 존재의 가벼움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방법을 알고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문학 독서를 한 사람은 내면의 소양이 올라가고 삶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진다는 거죠. 인문학 독서를 하지 않고 일반 자기계발서만 읽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이요.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돈만 많고 또 그냥 성공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뭐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이런 어떤 인문학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와 약간 간접적으로 훨씬 더 큰 성공을 하게 해주고 또 간접적으로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줘요. 정신적인 부자, 또 내면의 부자가 되게 해주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인문학 독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될 뿐이지 진짜 어른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른은 자기가 인생을 살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 삶의 기준이 뭔지 정확히 삶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인문학 독서를 하는 사람만이 그런 것을 정립할 수가 있고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보다 더 100배 무서운 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른이죠.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왔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 방황하고 코로나 불로 우울증에만 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는 게 뭔지 몰라서 계속 울고불고 하면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한테 무엇을 보여드릴게요?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인문학 독서를 하는 사람은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확히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른이잖아요. 돈만 많이 있다고 어른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인문학 독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잠시 제가 옆길로 세웠지만, 여러분, 독서를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 만날 수 없어 죽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옛날 동양고전에도 있어요.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영감을 주는 한 사람을 만나서 한바탕 얘기를 듣는 게 만 권 독서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 만나는 거고요. 자, 어쨌든 3장에는 문학을 탐독하는, 여러분 제대로 탐독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기술, 독서의 방법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탐독할 수 있어요. 독서의 능력과 내공이 없는 사람은 주역이라는 책을 10년 읽고 공부해도 주역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독서의 접근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사람은 주역이라는 책을 조금만 읽어도, 잠깐만 읽어도 주역이 알려주고자 하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3장은 문학을 탐하다고 4장은 역사를 탐하다죠. 자, 5장은 이제 4장 역사를 탐하다 있으는 역사서적을 읽을 때 던져야 하는 질문들, 또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인간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5장은 철학을 탐하다. 철학이란 무엇이고 철학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요 철학이라고 했을 때 서양의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책의 주석이 모든 철학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이 전문가가 있을 정도니까, 자, 우리가 철학이라고 했을 때 철학책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준이 낮아. 일반인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철학책을 쓴 천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만인을 위한 철학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죠. 그리고 니체는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초인이 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초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인생을 살라고 삶의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책에 담았고요.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6장, 5장에서는 알 수 있게 되고, 자, 서양에 니체가 있으면 동양에는 누가 있죠? 공자가 있어요. 공자의 논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이 어떤 것이고, 세상이 어떤 것이고, 인간의 어떤 심리와 내면을 정확히 통찰한 책이 논어예요. 근데 여러분, 논어를 저의 경험을 얘기해주면, 제가 10년 전에 논어를 읽었을 때는 논어를 몇 번 완독을 했는데, 논어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뭐야 이거 책이,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왜 이 논어가 고전인지 모르겠어 막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독서는요 반사예요. 독서는 거울이에요. 독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지성과 역량과 내면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모든 수준의 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수준이면 아무리 고전을 읽어도 절대 고전이란 걸 느낄 수 없고 고전을 읽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수준의 책들을 많이 양의 독서를 해야 그 양이 질을 만들고 수준을 높이며, 그 수준에 맞게 또 많은 양의 책을 하면 또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 독서에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양질 전환. 많은 양의, 자기 수준에 맞는 많은 양의 책을 읽어서 자신의 수준을, 질을 높이고, 높인 다음에 그 수준의 책을 많이 읽고 또 올리고, 이는 양질 전환의 순환을 계속해야 진짜 독서고요. 그래서 독서에는 다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독을 많이 해서 10년, 20년 다독을 많이 해서 계속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질의 독서, 슬로우 리딩, 소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서에도 순수가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순서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다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녀야 되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다녀야 되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이런 순서와 독서의 순서와 방법과 전략과 독서의 접근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막 하버드 대학교 좋으니까 하버드 다니고, 무턱대고 슬로우 리딩이 최고의 독서고 제일 좋은 독서니까 슬로우 리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 5장에서는 플라톤의 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크스 윤리학, 그리고 데카르트의 방법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책이 어떤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책을 읽었을 때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 2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다시 3부에 가서는 통합적인 책 읽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독서하지 않는 인생은 갇히는 인생이다. 가장 위대한 세계는 책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통합적인 책 읽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알려주면서 오랫동안 퀀텀 독서법은 제가 8년 전에 제가 만든 독서법이지만 인류 역사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고전적인 독서법이 있어요. 그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통합적인 고전 독서법으로 변형을 해서 제가 4가지 독서의 방법, 독서의 기록을 알려주는 게 3부의 6장 그리고 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별반 다를 바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100년을 살아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그런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과 다를 바 없어요.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러나 인문학 독서는 여러분들을 좀 더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좀 더 큰 존재로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선택권을 줘서 여러분들이 개로 태어날 건지, 호랑이로 태어날 건지, 여우로 태어날 건지, 토끼로 태어날 건지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로 태어나실까요? 많은 분들이 호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고, 왜? 호랑이가 더 큰 존재고 더 큰 힘이 있고 우리는요, 인간은 태어나요. 자기가 선택권이 없이 그냥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개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호랑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달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거는 무조건 돈만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 많은 부자일 뿐이죠. 인생을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더 성장시키고 키워주는 것은 결국 독서고 독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일반 자기계발서 독서는 여러분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인간관계도 잘 맞게 해주고 이 사회생활 하는데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만 일반 자기계발서 독서와 달리 인문학 독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학 독서, 역사, 문학, 철학책을 여러분들이 진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대포로 읽으면 절대 하나도 이해 못해요. 스키를 잘 탈 수 있는 사람만이 스키를 정말 즐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학책은 뭐냐면 이 인문학 책들, 역사, 문학, 철학 이 책들은 뭐냐면 정말 알프스 산의 산과 같아요. 정말 너무나 멋진 산이죠. 일반 자기계발서 독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키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여기 우리 근처에 있는 스키장, 근처에 있는 스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번 주에도 김명한 칼리지 대한민국 넘버원 독서법 책쓰기 학교 김명한 칼리지 퀀텀 독서법 수업이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개장이 돼요.
7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됐어요. 2015년 메르스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제주도에서도 와서 미국에서도 와서 계속 오시니까 수업이 멈추지 않았고요. 이 대한민국 넘버원 독서법학교 착석의학교 김해안칼리지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퀀텀 독서법에 이어서 또 초소독서법 수업을 지난주에 또 시작했어요. 근데 평일반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1주차가 시작되어 있지만 오늘 요번 주에 또 2주차 금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2주차가 시작되고 다음주 3주차 수업이 시작되는데 2주차와 3주차 때 합류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2주차와 3주차 때 본격적으로 제가 초소독서법 이론 수업 강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주차나 3주차 2주차에 합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이번 주에 퀀텀 독서법이 개강되고 또 책쓰기 수업 제주도에서도 저 멀리 남해에서도 제주도에서 오신 분 남해에서 오신 분이 요번에 또 지난주 토요일날 책쓰기 수업이 개강을 했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미국에서도 와서 책쓰기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제가 3년 동안 100권 독서만 했다면 절대 아무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저한테 책쓰기 배우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수업은 누구나 흉내 낼 수 있고 짜집게 할 수 있지만 성과와 결과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다면 인문학 독서가 답이다. 여러분 이 책 분명히 책값 이상의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요. 여기에 많은 인문학 책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게 길라잡이를 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독서가 답이다.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오늘도 책 읽기와 책쓰기 그리고 인생 혁명, 인생 도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